결국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건 조건이잖아요. 마음까지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죠. 잠깐만요. 한번 끊고 할게요. 왜 이렇게 감정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대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게 처우가 안 좋으면. 도대체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분들, 그분들의 처우가요. 아, 그것 때문에 울고 계셨구나. 요즘 요양보호사분들도 정책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전하는 공식적인 건보 이야기. 건보피셜! 안녕하세요. 건보피셜 MC 우이천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양자원실 정명희 과장입니다. 과장님 아니었으면 오늘 하루 종일 울었을지 몰라요. 덕분에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미 오프닝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터라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과장님? 제가 말하면 되나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및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오프닝에서 저 우는 거 보셨죠? 요양보호사분들은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계시지만 정작 그분들의 근로 환경이나 인권 문제는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달라지고 있죠. 공단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돌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면 결국 돌봄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건 우리가 살게 될 사회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 제도 전달이 아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 방향성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 봐도 되겠는걸요. 그럼 이제 정보 전달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본격적인 정보 전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보피셜의 대표 코너죠? 이모티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또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긴장되는데요. 저 앞에 사람이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주제가 주제니까 요양보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방패니까 보호하고 돈은 급여를 올리고 책은 전문성 강화까지 맞아요? 오, 이모티콘 직독직해 정답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더 존중받고 더 안전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과장님, 사실 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까지 저희 공단에서 챙기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단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제도가 잘 돌아가려면 그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현장에서 오래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 공단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 지자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역할을 나누어 협력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자체는 조례 제정과 현장 행정, 센터는 상담이나 교육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을 담당하고 있죠. 지역별로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 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이에 따라서 지원 수준이나 혜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조례가 있는 곳이 수당이나 지원센터 운영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더 잘 마련되어 있답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는 처우 개선 수당을 1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도 결국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건 조건이잖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처우 자체가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무리 사명감이 있어도 생활이 안 되면 버티기 어렵거든요. 적정 임금이 잘 지급되는지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공단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면 체력은 물론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공단이 근무 환경에도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공단은 방문 요양보호사분들께 성희롱이나 폭언 예방용 녹음기를 보급하고 있어요. 또 시설에 계신 요양보호사 한 분이 담당하는 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심리적인 지원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노무사와 연결되는 고충 상담 창구로 마음까지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죠. 단순히 일하는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돌본다는 말이 정말 잠깐만요. 한번 끊고 할게요. 왜 이렇게 감정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만큼 본인들도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겠죠. 다들 돌봄을 쉽게 생각하고는 하지만 또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의 역량이나 교육 관련된 내용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돌봄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서 모든 요양보호사가 2년에 1회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5년 이상 경력자에겐 승급교육과 선임수당을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매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죠. 과장님,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볍게 보는 시선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시선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생활 속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우수 종사자 표창도 수여하면서 인식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공단의 이런 노력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화를 통해 요양보호사분들이 단순 돌봄이 아닌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종사자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6개 지역본부에서 지역 상황이나 특색에 맞게 장기 요양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안전보건 및 인권보호 교육,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숲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더 넓게, 더 깊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살짝 공개 가능할까요? 그럼요. 공단은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분들의 임금 수준을 더 높이고 근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에요.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변화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돌봄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명희 과장님과 함께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팩트 체크! 과장님,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요양보호사 생각하는 공단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대리님 그만 슬픔은 넣어두세요. 오늘 이렇게 요양보호사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제도도 우리 사회 돌봄도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돌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현장을 지키는 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따뜻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건보피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선 또 제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